우주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수의 별이 존재합니다. 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이미 알려진 2조 개의 은하 각각에 평균 약 10억 개의 별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그 모든 별의 수가 총합 얼마나 될지는 시간이 나실 때 직접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토픽입니다. 이 다채로운 별들 가운데는 정말 다양한 천체가 포함되어 있으며 때로는 매우 독특한 존재도 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희귀하다고 여겨지는 별인 어떤 종류일까요? 이번에는 이 주제를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백색외성 펄사. 다 타버린 뒤의 별에게 기다리는 운명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미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이는 결국 각 별의 구체적인 질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질량은 천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종류와 강도를 결정하여 별이 언젠가 변형될 때 어떤 모습이 될지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태양과 비슷한 행성은 머지않아 팽창하여 급격히 커지며 가까이에 있는 행성을 집어삼키게 됩니다. 결국 별을 구성하는 물질이 별의 중력으로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팽창해버립니다. 이 순간부터 앞서 언급한 과정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별이 물질을 잃으면 잃을수록 질량은 작아지고, 즉 중력도 약해집니다. 그리고 더 많은 물질을 잃기 시작하죠.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고밀도의 물질로 이루어진 핵, 즉 백색외성뿐입니다. 질량이 더 큰 별이라면 초진성으로 폭발한 뒤 폭발 후 남는 불씨의 질량에 따라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이 됩니다. 중성자별은 지름이 수십 킬로미터에 불과할 만큼 매우 밀집된 천체인데요. 그 주성분은 거대한 항성이 붕괴하며 생성된 중성자입니다. 중성자별을 이루는 물질은 매우 높은 밀도를 지니며 성냥갑 정도의 부피가 수십억 톤에 달하기도 합니다. 일부 중성자별은 펄사라고 불리는 천체인데요. 즉 고속으로 자전하면서 일정 주기로 극에서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완전히 올바른 용례라고는 할 수 없지만 펄사와 중성자별이라는 단어가 동의어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별들이 맞이하는 전혀 다른 두 가지 운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백색외성과 펄사의 중간 형태는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최근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런 존재가 실제로 있답니다. 지구로부터 380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정갈자리 AR별은 지금까지는 평범한 백색외성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하지만 이 별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펄사가 되려면 중성자별은 강력한 자기장을 지니고 매우 빠른 속도로 회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갈자리 AR별은 중성자별이 아니라 백색외성이며 그 크기가 지구와 맞먹어 너무 큽니다. 이렇게 큰 천체는 자체 힘만으로 펄사에 필요한 자전 속도까지 가속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 정갈자리 AR별은 고립된 항성이 아니었습니다. 정갈자리 AR별에는 태양 질량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희미하게 빛나는 반성이 있었는데요. 이 반성은 매우 근접한 궤도를 약 3시간 반 정도의 주기로 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반성의 작용 덕분에 정갈자리 AR별은 펄사가 되기 위해 필수적인 조건을 충족할 만큼 가속되었고, 실제로 주성은 극에서 방사선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한동안 정갈자리 AR별은 다른 유사 사례가 없는 유일무이한 백색외성 펄사로 여겨져 왔는데요. 그런데 2023년에 학자들이 이와 비슷한 별을 하나 더 발견했답니다. 그것이 바로 J1912-4410입니다. 앞으로도 유사한 천체가 추가로 발견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별을 만나는 일은 매우 드물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답니다. 올드 스모커. 별이 담배를 피운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물론 이 질문은 농담처럼 들리거나 혹은 발상을 넓히려는 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답니다. 1월에 여러 나라의 학자들로 이루어진 팀이 새로운 종류의 희귀 천체를 발견했고 그 천체는 다음과 같은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별명은 바로 올드 스모커인데요. 연구자들이 주목한 대상은 은하계 중심에 위치한 20개의 오래된 적색 거성이었습니다. 수년간 이 별들은 비정상적인 밝기 변화를 보여왔습니다. 이런 현상 자체는 그리 놀라울 일이 아닌데요. 병광성은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천체이고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미 학자들은 이러한 별들이 어떻게 밝기를 바꾸고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에 대해 많은 사실을 알고 있죠. 하지만 이 적색 거성들은 지금까지 알려진 어느 병광성 유형과도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기묘한 적색 거성들의 거동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학자들은 약 10년에 걸쳐 연구를 진행해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사용된 것이 칠레에 있는 유럽 난방천문대 ESO의 최고 성능 망원경 비스타와 VLT입니다. 그 결과 이 별들이 은하계 초기에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매우 오래된 별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들은 적색 거성이며 대기에 포함된 물질이 얼기 시작할 정도로 차가워져 검은 먼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 먼지는 별 내부에서 바깥 우주 공간으로 배출됩니다. 이렇게 기침을 하고 나면 한동안은 예전처럼 빛을 발합니다. 올드 스모커의 수수께끼는 은하가 아직 매우 젊었을 무렵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천문학자들의 기존 견해에 따르면 수소나 헬륨보다 무거운 물질로 우주가 풍부해지는 과정은 보통 초신성이 폭발할 때 혹은 이보다 소규모인 일반 항성이 녹아 사그라들며 적색외성이 될 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거운 물질로 우주가 채워지는 현상은 천체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도 시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현재 올드 스모커는 극소수만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100억 년 전에는 훨씬 더 많은 올드 스모커가 존재했을 것이고 이러한 별들이 태양처럼 금속 함량이 높은 별들이 형성되는데 크게 기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답니다. 북쪽 왕관자리 R형 병광성. 또 하나 올드 스모커와 유사한 드문 유형의 항성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북쪽 왕관자리 R형 병광성인데요. 다른 병광성과 마찬가지로 북쪽 왕관자리 R형 병광성도 때때로 광도가 바뀝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병광성은 밝기가 줄었다가 다시 밝아지는 단일 사이클만 갖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주목받는 주인공인 북쪽 왕관자리 R형 병광성은 두 가지 주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비교적 일반적인 사이클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비교적 작은 밝기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반면 다른 하나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주기와는 다릅니다. 이 별의 빛이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갑자기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의 이유는 북쪽 왕관자리 R형 병광성이 보통과 다른 화학 조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천체의 대기는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지며 대략 3대 1의 비율인데요. 하지만 북쪽 왕관자리 R형 병광성 대기에 포함된 수소는 매우 적답니다. 헬륨에 비해 1000분의 1 혹은 100만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까지 전해집니다. 그 결과 별의 내부에서는 이른바 트리플 알파 반응이 극도로 격렬하게 일어납니다. 또 트리플 알파 반응이 진행되는 중에 대량의 탄소가 만들어지는데요.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생성된 탄소가 대기 상층부로 올라간 뒤 냉각 응축되어 평범한 탄소 먼지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탄소 먼지가 불규칙하고 예측 불가능한 광도 변화를 일으키는 주범인 것이죠. 백색외성 펄사나 올드 스모커가 비교적 최근에 발표된 것과는 달리 북쪽 왕관자리 R형 병광성은 그 이름의 유래가 된 이상현상이 1795년 천문학자 에드워드 피곳에 의해 처음 언급된 이래로 학자들에게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발견된 유사천체는 30개밖에 되지 않는다는데요. 그만큼 매우 희귀한 별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과정 역시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요. 신뢰도 높은 수학적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별을 연구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해야 합니다. 북쪽 왕관자리 아령병광성의 대부분은 거대하고 질량이 큰 노란색 항성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붉은 빛을 띠는 별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천체는 페르세우스 자리 DY형이라고 불립니다. 이런 별은 전 세계적으로 단 6개밖에 알려져 있지 않으며 희귀한 별 중에서도 가장 희소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SNS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